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발표됐었던 물가 지표죠. 이 PC 가격 지수의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그리고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 행정명령에 완벽하게 서명을 하는 모습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또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도 이날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AI 칩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간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히토류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고조되게 되면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격 카드죠. 이 히토류주들을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그 대체제인 페라이트까지 오늘 다시 한번 힘 받고 있네요. 또 이어서 석유, 정유주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14개의 유망 구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밀어 올려주고 있고요. 또 AI 챗봇, AI 소프트웨어 오늘 여전히 강세 이어가고 있네요. 이 딥시크의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가운데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오픈소스로의 전략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 밝히게 되면서 다시 한번 챗 GPT 관련주들까지 강세 모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시각 우리 증시 과연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3% 이상 현재 강한 낙폭 기록하게 되면서 2,44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3.6% 장 초반 대비해서도 강하게 현재 1%대 추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선이 위태위태한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이 지금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 1조 원이 넘어갈 듯한 그런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현재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코스피에서 연기금 매도 사인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3.68%가량 내려서고 있는 코스닥, 현재 700선 위태위태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오늘 2거래일 연속 연기금 매도 우위가 나와주고 있네요. 금융투자도 강하게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무역 전쟁의 포문이 열리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강하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2.4%가량 낙폭, 그리고 항생 지수의 경우에는 1.4%, 각권 지수 상당히 많이 흔들리네요. 3.8%, 약 4%에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나스닥 선물 역시 현재 2.7%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전일 대비 17원가량 오르게 되면서 1,470원 선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레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참 막막하신 분들 많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빠짐없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이 이 강하게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등대가 되어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정말 이거를 바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까 했는데 결국에 주말 사이에 서명이 나오고 말았네요. 또 여기서 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봐야 되는 게 동맹국도 절대 안심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행정명령 서명이 이 IEPA를 발동해서 무역협정을 무력화하는 전례를 남겼거든요. 이게 우리 FTA도 마찬가지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는 게 아닐까요?
일차적으로는 동맹국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위쪽에 캐나다하고요. 아래쪽에 멕시코 25% 관세를 이제 부과를 좀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즉각 이제 보복 관세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쌍방의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상당히 좀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다랗게 좀 충격이 되고 있는데 우방국에 대해서는 25%,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10% 부과돼서 약간 의아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중국 그 캐나다 쪽, 그다음에 멕시코 쪽에 상당히 많은 공장 우회 루트를 뚫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좀 했고요. 또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는 지역이 이제 캐나다 쪽하고 멕시코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회 루트를 차단하는 목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 관세 25%가 되면은 차라리 중국으로 지금 회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협상용으로 일단 10% 부과가 좀 되고 있죠. 그에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협상의 이제 지렛대를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충격을 소화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약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껴갈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멕시코 공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존재를 좀 하기 때문에 피해는 같이 겪지만은 또 북미 공장에 미국의 자체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다는 분석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어떤 대중국 어떤 패권의 어떤 다툼에서 같이 동맹국인 한국까지 일단은 관세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중국을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는 나라 또 제조업의 강세 부분들이 한국이기 때문에 좀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향후 움직임에서 미중 패권의 이제 다툼이 벌써 좀 치열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첨단 업종인 AI 쪽하고 로봇 쪽이 강세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종목군들만 유일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별적인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떤 접근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그러니까 한번 추세 이탈이 됐다가 쌍바닥 찍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좌우 대칭이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상승하다가 이 상방향에서 약간 조정은 올 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약간 흔들리지만은 조정다운 조정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마찬가지로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그 딥시크에 관련된 후속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 개발비는 훨씬 더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딥시크의 지금 아론 버전을 만들기 전에 이전 버전은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이 들었고요. 또 요거에 대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기계가 기계를 학습하는 그런 거창한 말로 포장하지만은 이면적으로 보면은 오픈 AI, 챗 GPT를 학습했던 것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그런 지적재산권 논란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가장 효율화 버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방점을 줘야겠지만은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중국이 압도했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지그재그 게임으로 새로운 어떤 신기술도 계속해서 나와주는데 혁신적인 부분들이 조금 나와줬다는 것이 좀 있는데 너무나 과대 포장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존재를 좀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쪽의 어떤 방향성들은 계속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잡힐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측면이고 우리나라 이제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오늘 주말의 충격을 그대로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이 존재를 좀 하는데 이때 뭐 탄핵 여파 때도 충격 받아서 올라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충격을 받고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바닥에 대한 박스권들은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길 바라고요. 지금 코스닥의 입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급락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하방은 살짝 열어둬야겠지만은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내려갈 수가 있지만은 뭐 있을 수 있는 조정의 형태가 단기간에 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죠. 뭐 당연히 원달러 환율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 기본 관세 부분 10%는 때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가파르게 연달아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만약에 기본 관세 10%가 부과가 안 되고 위안부야 넘어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탄핵 여파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손잡고 이야기할지도 상당히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 관세 우리나라를 좀 때리기는 상당히 힘이 든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선 방산에서는 우리나라 협력,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어떤 협상에서도 우리나라 협력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부과가 안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기본 관세 부과를 했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려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시장을 지켜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제한된 섹터에 대해서만 또 시장이 흘러갔기 때문에 좀 약간 힘이 든 부분이 있지만은 선별적으로 테마를 좀 접근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다행인 점은 전문가님 말씀대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한 이 국내 완성차 그리고 부품업계 역시 좀 즉각적인 비용 충격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 현재 기아의 경우에는 6.8%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수출을 교두보로 멕시코 공장을 운영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추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어수선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한 종목들은 분명 나와줬겠죠.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GRT와 유니온, MK전자, 카페24, 아진, 엑스텍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정말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불기둥 뿜고 있습니다. 좀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 카드를 내밀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대항마로는 히토류 수출 통제가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뭐 지난 주말에 언급을 했던 종목이 뭐 다시 한번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AI 전쟁 포문을 열었던 딥시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달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가 종목을 보면은 GRT라는 종목이 단연 압도적으로 연달아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GRT는 이제 이 현상 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딥시크 서버를 운영하는 필요한 소재를 현재 공급하는 낭조 정보에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달아 지금 상한가에 실현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뭐 상향 도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총이 워낙 무거워지기 때문에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징주로서의 언급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 상장, 중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밸류체인이 저평가돼 있다. 또 이런 것들이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이 올라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델릭스라는 종목 또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피델릭스는 오늘 뭐 상승하다가 약간 많이 밀렸는데 이격 조정만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일단 뭐 시총이 가볍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 픽처폰 했을 때 뭐 펜텍이나 뭐 LG전자, LG폰이나 많은 중소기업 폰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망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종적으로 LG와 삼성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삼성 하나만 더 살아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서도 중소 어떤 반도체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피델릭스라는 회사도 마찬가지, 뭐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이 군소 어떤 기업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명맥을 잇고 있고 제주 반도체가 있고 피델릭스는 중국 자본의 인수가 돼서 실제 중국 기업으로 편입이 좀 되다시피 한 기업인데 밸류체인 상으로 이번에 약간 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피델릭스 관련성, 물론 제2의 제주 반도체 뭐 신화 요거까지는 이렇게 성급한 생각이더라도 계속해서 미중 패권, 그다음에 중국의 반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피델릭스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보시면은 뭐 유니온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뭐 관련된 종목이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오늘 현재 상한가 근처까지 진행이 됐는데 히토류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복카드로서 히토류를 만지작거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 오늘 크게 부상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귀 금속 관련된 종목 섹터를 보시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현재 페라이트와 관련된 부분들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술안매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제 올라줄 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MLCC 쪽도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전기차에서도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좀 MLCC 쪽에 세라믹 콘덴서 쪽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된 업체 부분들이 이제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이런 종목인데 물론 이제 시총이 약간 가볍지만은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지금 가격 쪽도 이제 매력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종목이 카페24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카페24가 뭐 오늘 왜 갑자기 뭐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이게 갑자기 올라와 주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인데 카페24가 AI 기반 쪽으로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유튜브하고 협력해서 유튜브하고 바로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최근에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제하고 연관된 그런 상품이 링크가 돼 있죠. 그렇게 바로 구매가 가능한데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 유튜브에 올린 사람에게도 어떤 그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물론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그 새롭게 어떤 그를 만들지 않다 할지라도 소개만 하는 것 가지고도 이런 수익 구조를 형성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까지도 점점 확대가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카페 24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AI 쪽에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오늘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AI 쪽에 형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쪽 관련된 부분이 현재 순환매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페 24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아프리카 TVD 지금 사명이 바뀌었지만은 수구로 바뀌었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부분에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중에서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질 부분들이 아진에스텍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자, 아진에스텍이 오늘 뭐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로봇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AI 쪽뿐만 아니라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미국을 거의 압도하다시피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AI하고 로봇, 특히 인공지능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미중 패권의 지금 핵심으로 떠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파르게 이 두 가지 섹터만이 또 유일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아진에스텍이 좀 있어서 약간 생소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있을 겁니다. 아진에스텍 부분하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모션 제어 칩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진공 이송 로봇 관련된 어떤 솔루션에서 최상위 어떤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산화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지만은 이런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진에스텍도 우리가 새로운 뉴페이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부품주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내용을 뭐 잠깐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행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급등했다가 상승해주다 밀려주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단 상승,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그러니까
장중에 거의 다 밀렸지만은 음봉이더라도 중심 위쪽에서만 머물러 주면은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2차 상승이 진행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좀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아진네스텍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한 뭐 이쪽 섹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적으로 뭐 대장주가 가는 한 계속해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매우 이제 강화하는 그런 흐름들,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중요성들이 뭐 증가를 좀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2차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뭐 현대 같은 경우는 현재 알다시피 외국계 기업을 좀 인수를 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베어 로보틱스 지분을 확대하면서 이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노력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2차 상승, 본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조입니다. 6조. 그죠? 10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신라젠이라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업체가 매출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파이프라인 하나만 가지고도 10조를 찍었던 예가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매출액이 미미한 부분이죠. 협동 로봇에서도 다른 업체하고도 경쟁 관계에 좀 있는 또 해외 업체하고도 경쟁 관계인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이 밸류에이션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이 지금 미중 패권의 다툼에 AI 쪽하고 하나의 축을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쪽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 중에 아지네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RS 오토메이션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총도 이 작은 편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 상승했다 조정을 보였다 2차 상승하면서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그렇게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반도체 기업이 아닌 로봇 기업으로서의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틈새 테마 쪽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상승 종목 탑5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상승 종목 탑5 미리 만나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도합 1조 4천억 원 이상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을 한 지 어느덧 4시간이 채 지나지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매도 공세를 펼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이어서 종목 상담까지 바로 이어가시죠.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같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종목 상담, 오늘도 명쾌한 솔루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HB솔루션, 그렇죠. SOS가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네요. 3,750원에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HB솔루션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요. 약 6% 이상 급락세 보이게 되면서 2,690원 선까지 현재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말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요. 맥을 못 추리고 있네요. 지금 당장 보기만 해도 10% 이상의 두 자릿대 낙폭 기록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7종목, 8종목 이렇게나 보입니다. 예.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성능이 향상, 이것에 대한 딥시크 충격들이 상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저가 사양에서도 충분하게 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가 사양을 개발하지는 않는다. 그 뜻은 아니고요. 이 원래의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은 로드맵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사양, 그러니까 고화질의 어떤 화질, 예를 들어서 고화질의 부분들을 계속 저장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담기는 힘들죠. 근데 저화질로 떨어뜨리더라도 많은 정보를 담게끔 하는 것들이 딥시크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더 이상 어떤 그 정보를 더 담는 어떤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이 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이 좀 될 확률이 많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 대한 AI 주도권이 많이 뺏길 수 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들 약간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 HB솔루션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HB솔루션 부분들이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이 3,750원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많이 이제 물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3,750원이면은 실제적으로 이 과거에 몇 달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2,360원, 2,400원 잡고 2,400원에서 저점을 보여주다가 고점이 약 3,400원,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인데 3,600원을 많이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50%는 아니지만은 50%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쌍바닥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겠지만은 이 박스권 상단 3,400원, 3,500원 이 사이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약간 맴돌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은 매도 시점. 물론 여기까지는 상당 부분 현재 반등이 좀 세게 들어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한 3,75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400원 정도가 되면은 또 중장기 박스권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약간 올라와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다음으로는 KTNG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만 7천 원에
20%의 현재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KTNG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KTNG 유일하게 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18% 올라서게 되면서 11만 1,900원 선 현재 양봉 그려내고 있고요. 또 전거래일에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다소 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내수주로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KTNG 부분들은 현재 담배 인삼공사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나름대로는 그 이제 저평가적인 요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런 대안주 쪽으로 수급이 약간 돌아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KTNG가 뭐 고성장 그다음에 고밸류션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다만 안정적인 부분들, 저평가 종목군들 뭐 이런 어떤 흐름의 어떤 섹터에서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KTNG 쪽의 또 흐름을 보면 지금 전체 어떤 그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83,000원이 이제 저점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126,000원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50%가 넘는 약 61% 정도 되죠. 이 정도 이제 상승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층 돌파 안착 그리고 다시 한번 2단 상승 그리고 조정을 보일 때는 이 냉난주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성장 뭐 그런 밸류션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수가가 11만 7천 원 정도가 좀 있는데 최근에 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살짝 이제 물리는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이제 1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KTNG 이제 부분들의 그 어떤 흐름들은 약간 뭐 최근에 이제 특이한 어떤 장세에 대한 뭐 반사 수혜로 오늘 약간 플러스가 좀 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도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12만 원 선에서 매도 또는 종목 교체 쪽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굉장히 이 종목별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특히나 두드러지고 있는 하락 장세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고민들 적절히 풀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으로 솔루션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요. HD 한국조선해양 들어와 있네요. 23만 2,800원에 또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보자면 1.94% 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다소 낙폭이 적은 그래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만 7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요새 조선주가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 불안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예. 뭐 조선주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걱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새로운 수주로서의 어떤 미국 그다음에 인도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심에는 LNG 운반선 이 부분들이 가장 특화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추진선을 대체를 하려는 그런 부분 엔진이죠. 엔진을 대체를 하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LNG 추진선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한다든가 또는 현재 소형 원자로를 바꿔서 하는 핵
원료로서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함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약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가 이 세계보건기구 탈퇴, 그다음에 파리 그 기후협약 탈퇴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약간 뭐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전들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LNG 운반선 부분들이 강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성장 스토리를 밟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시적인 수급적인 조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서 오랜 동안 행보를 해주다가 이번에 이제 돌파를 좀 해줬습니다. 돌파를 하면은 이제 추세를 타고 가는데 과거에도 추세를 타고 갔다가 이제 21선에 살짝 깨진 부분에서 다시 올라서 온 것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21선과 60선 사이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터닝하면서 꾸준하게 이런 어떤 트렌드를 형성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이제 일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이제 23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살짝 물리신 것 같습니다만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월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꾸준하게 좀 올라주고 있죠. 슈퍼사이클이 형성이 좀 됐던 부분이 2024년부터 약간 조짐이 좀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나서 완연하게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 타고 좀 올라가기 때문에 3년 사이클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 2025년, 2026년 이런 3년 사이클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들도 필요해 보이고 또 차트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의 박스권 16만 3천 원을 이제 넘는 상황이죠. 확대를 보면은 그리고 신고가도 아직 남은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5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은 꾸준하게 좀 들고 갈 필요가 있고 다만 마디 매매를 좀 하신다면은 지금 이 저점이 이제 16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블이 되는 가격 32만 원 선 그러니까 25만 원을 살짝 넘어서 이제 30만 원 플러스 알파 여기서는 마디 매매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삼화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5원 그리고 25%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이 히토류 대체제 페라이트 관련주죠. 지금 이 시각 삼화전자 바로 주가 흐름 보자면요. 역시나 8% 이상 급등 보여주게 되면서 3,4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당연히 수익 구간이시니까요. 이제부터는 어떤 시점에서 정리를 좀 잘 해볼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또 이 종목이요. 적자가 상당히 좀 오래된 종목입니다. 좀 길게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종목이겠죠. 네, 사마그룹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마 콘덴서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급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로 오늘 부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바짝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고성장 어떤 산업 분야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 또 테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약 3,015원 25%인데 여기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2,400원 부분에서 지금 4,000원 이 사이까지 한번 슈팅을 했는데 지금 조정 보이고 계속해서 이 중심에서 다시 한번 2차 슈팅이 나타나는 그래서 3파동이 이제 시작이 되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음봉이 형성이 됐는데 최근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더라도 이 조점, 고점, 그다음에 중심축. 그러니까 오늘 음봉이 되지만은 이 2단 상승에 대한 절반 여기서 계속해서 좀 지켜주면은 오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은 지켜주면은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탄생 파동의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은 요동이 굉장히 많이 치고 매물 소화 과정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만약에 여기서 잡는다면은 최근에 이제 출발이 뭐 3,200원 정도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어간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예,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최근 위쪽 가격대 부분들이죠. 4,200원 또는 현재 4,500원 뭐 이 사이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이 4,200원 내외가 나름대로는 괜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4,200원 내외 부분에서 일단은 플러스 알파선에서 또 4,500원 이 사이 부분에서까지는 한 번은 시팅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이때는 마디매매 시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18만 4,200원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약 3%가량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4,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오늘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또 트럼프가 이 제재할 품목 중에서 뭐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의약품까지 좀 손을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었죠. 네, 이제 미중 패권 다툼이 뭐 상당히 좀 심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히려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가 약간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생물보안법의 이슈 부분들이 좀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약세에 대한 동반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합니다. 일단은 차트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은 15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19만 원이 고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절반 넥라인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세는 박스권의 기본 진폭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수급적으로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추세가 유지되면은 절반 이상은 또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가 이제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많이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19만 원을 더 상회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가격대가 또 하나의 이제 저항선이 되죠. 결국은 20만 원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까지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마디매매를 하신다면은 20만 원까지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정오의 템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과연 어떤 내용 나왔을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코스피가 관세 쇼크로 인해서 2,500선이 붕괴가 된 모습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뉴욕 증시는 트럼프 관세 부과의 재확인 소식에 일제히 3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들 전부 다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